당신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사실은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공포가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이 당신의 가난을 해결해줄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보인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균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왔던 청년 도약 계좌의 수익률이 하룻밤 사이에 구시대의 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실질 금리가 연간 16.9%에 달한다는 이 파격적인 숫자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위험 신호일까요? 이 숫자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복잡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하며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신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라고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산시장의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유동성 공급 장치라고 부르며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망합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만원권 지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 조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경험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의 경제 위기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청년들의 자금을 시장에 묶어두려 했는지 그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언제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으며 당신의 적금은 그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 작은 연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년 미래 적금이라는 이름 아래 설계된 이 복잡한 금융 구조의 핵심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정부가 투입하는 막대한 양의 기여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매달 50만 원을 납입할 때마다 누군가의 세금이 당신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의 부를 재분배하여 사회적 갈등의 폭발을 지연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파격적인 혜택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미 시스템이 정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라는 숫자의 경계선에 서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장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벽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설정한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얼마나 좁고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 잔인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적금이 만기가 되는 3년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자산시장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확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어 기제인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적금 통장이 사실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당신의 기회 비용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수익률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계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분해하여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 매달 성실하게 저축하는 그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와도 같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민수 씨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출근하는 이유는 오직 3년 뒤에 손에 쥐게 될 2,200만 원의 목돈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청년들에게 이토록 파격적인 이자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묶어두려 하는가입니다. 경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어 화폐 가치가 위협받을 때 국가는 언제나 개인의 자금을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통제해왔습니다. 당신의 돈이 은행 금고에 잠겨 있는 동안 시중의 통화량은 조절될 것이며 이는 표면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엔진인 정부 기여금 12%라는 수치는 사실 당신이 내야 할 미래의 세금을 미리 당겨서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매달 6만 원씩 당신의 계좌에 꽂히는 그 달콤한 숫자는 결국 국가 부채라는 거대한 장부의 한 줄로 기록되어 다음 세대의 어깨를 누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수익을 얻는다고 기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복잡한 기계의 내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대형과 일반형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가 만들어내는 교묘한 차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12%의 기여금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적인 유인책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당신이 우대형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3년을 버티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이직 가능성과 커리어 확장의 기회는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봉수 1,000만 원의 상승 기회를 포기하고 단돈 수백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시스템은 당신에게 안정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건네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유연성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200%라는 기준 또한 현실의 복잡한 역동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숫자로 청년들을 줄세우게 하는 잔인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합산되는 청년은 단독 가구 청년보다 훨씬 높은 벽을 넘어야 하며 이는 독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좌절을 안겨줍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고 시스템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청년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동기를 부여하기보다 적당한 소득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하향 평준화에 덫이 될 위험이 큽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당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척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야망을 통제하고 사회 시스템 속에 순응하도록 길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상품의 높은 수익률에 열광할 때 정작 자산시장의 거물들은 원화 자산의 가치 하락을 대비하며 조용히 달러와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시장의 흐름과 충돌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연쇄 반응의 경로를 추적해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이 서명한 그 적금 가입 신청서는 사실상 3년이라는 시간을 국가의 경제적 시간표에 저당 잡히는 매우 정교한 금융계약서와 같습니다. 만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기치 못한 급전이 필요하거나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했던 기여금의 마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도중에 이탈하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으며 중도 해지라는 명목 아래 당신이 쌓아온 수익의 대부분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보복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번 들어가면 문이 잠기는 방과 같아서 당신의 자산이 외부의 급격한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당신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원화라는 화폐의 가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달러 가치가 폭등할 때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2,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3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구매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시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을 통제할 때 한국의 청년 적금은 그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작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당신이 원화 적금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동안 자산시장의 상위 포식자들은 이미 환율 변동을 이용해 당신의 실질 자산을 교묘하게 탈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S&P 500 지수와 같은 글로벌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12%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 투자는 적금보다 변동성은 크지만 달러 자산이라는 강력한 방어막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적금은 당신의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실질적인 손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뒤 환율이 급등하여 원화 가치가 폭락한다면 당신이 받은 16.9%의 이자는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청년이라면 단순히 높은 이율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통화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판은 당신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어도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왜 수많은 자산가들이
원화 예금보다 해외 주식이나 실물 자산에 집착하는지 그들의 은밀한 생존 전략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달콤한 미끼를 의심하며 언제든 시장을 탈출할 수 있는 유동성과 다변화된 자산 구조를 갖추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당신이 적금 만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시장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진화하고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 나갈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평범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이 겨우 확정금리 상품이라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금융교육이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적금에 가입할 것인가를 넘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산을 방어할 것인지 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2026년 6월에 출시될 이 적금을 인생의 유일한 정답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스스로 닷을 내리는 셈입니다. 시장의 파도를 타며 나아가야 할 소중한 시기에 스스로를 고정된 틀 안에 가두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년 미래적금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유동성 공급의 연쇄 반응과 자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중의 돈을 적금으로 흡수하면 일시적으로 소비는 위축되지만 만기 시점에 풀려나갈 거대한 자금은 또 다른 폭탄이 됩니다. 수조 원의 뭉칫돈이 3년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끝나는 순간 동시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 자산 가격이 어떻게 요동칠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시점에 당신이 손에 쥔 2,200만 원은 이미 폭등해버린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앞에서 초라한 숫자로 전락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동성의 역습이라고 부르며 대중이 안전하다고 믿고 몰려가는 곳에 반대편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부의 재편이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평범한 청년 민수 씨가 성실하게 적금을 붓는 동안 발빠른 투자자들은 저금리로 빌린 자금을 활용해 3년 뒤의 자산 인플레이션을 미리 선점합니다. 결국 시스템은 성실한 저축가들에게는 소폭의 이자를 보상으로 주지만 진짜 커다란 자본 이득은 위험을 감수한 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취하면서도 시장의 소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이며 적금이라는 안전판을 이용하되 나머지 자산은 반드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총 자산 중에서 원화 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군에 당신의 모든 미래를 올인한 것과 같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의 경제 구조상 환율의 변동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구매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외부 변수가 됩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우상향한 이유는 전 세계의 부가 달러라는 기축 통화로 집중되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적금의 확정 수익은 달콤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숫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화폐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우대형 가입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분명 놓치기 아까운 기회이지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기회 비용을 계산하십시오. 연봉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대기업으로의 이직 기회를 12%의 정부 기여금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금융상품의 이자 수익보다 훨씬 높은 복리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금융지능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숫자에 매몰된 청년이 아니라 시스템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짜는 전략가로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의 통장과 포트폴리오를 펼쳐놓고 원화 자산과 외화 자산의 균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자산의 방어벽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당신을 둘러싼 거대한 경제 지형도를 스스로 그려내는 고독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청년 미래적금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50만 원의 유동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매우 무거운 약속입니다. 이 결정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적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두 번째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이 안심하고 한 곳에 머무를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선회하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자산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적금 통장에 이자가 쌓이는 소리에 취해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를 놓치는 순간 당신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가장 위험한 신호는 정부가 이런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시중금리를 인하시키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타납니다. 예금 금리는 낮아지는데 정책 상품만 높은 이유를 유지한다면 이는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기 위해 청년들의 자금을 강제로 묶어두려는 고육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왜곡은 결국 자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초래하며 적금 만기 시점에 당신이 마주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적금을 붓는 3년 동안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 그리고 달러 자산의 움직임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익혀야만 합니다. 소액이라도 직접 시장에 참여하여 손실의 고통과 수익의 환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만기 이후에 쏟아져 나올 목돈을 지켜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 생긴 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저주가 되어 잘못된 투자처로 당신을 유혹하며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특히 환율이 요동치는 구간에서 원화 자산만 고집하는 태도는 마치 구멍난 배 위에서 금괴를 지키려 애쓰는 항해사의 모습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 시장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 시장은 독감에 걸린다는 격언은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장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전 세계의 자본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곳을 찾아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당신의 실질 구매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매우 달콤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눈을 가리는 안대가 되어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과감히 벗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안정적인 원화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동성을 이겨내는 글로벌 자산의 주인이 될 것인가입니다. 정부가 깔아준 안전판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산입니다. 진정한 부의 축적은 시스템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빈틈을 찾아내고 그 위에서 자신만의 경로를 개척할 때 시작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올라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교한 계산기보다 거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시장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통찰력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경제적 선택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올 궁극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국가가 제안하는 모든 혜택에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기회 비용이라는 이름의 청구서가 반드시 동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2,200만 원을 만드는 기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치열한 수련의 시간입니다. 청년 미래적금이 제공하는 16.9%라는 숫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단지 당신의 출발선을 조금 앞당겨줄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그 적금이 만기되는 날 당신이 그 돈을 들고 어떤 문을 두드리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그 선택의 책임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다시 안전한 예금을 찾아가겠지만 깨어있는 당신은 이미 더 큰 파도를 탈 준비를 마치고 글로벌 시장의 중심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2026년의 한국 경제는 당신에게 수능을 요구하며 달콤한 사탕을 건네지만 당신은 그 사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계적 수치를 냉정하게 읽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무서워 적금의 성벽 뒤에만 숨어있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성벽이 낮아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자신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능동적인 경제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당신이 매달 입금하는 50만 원이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와 창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의심하십시오. 환율의 흐름을 살피고 거시경제의 지표를 분석하며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감각은 그 어떤 고금리 상품보다 당신을 더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사라지지만 당신이 몸소 체험하며 쌓아 올린 금융지능과 시장에 대한 통찰력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조급함에 쫓겨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국가의 처분만 기다리는 태도는 당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는 방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경쟁자들은 적금의 이율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달러의 가치와 기술의 혁신이 만들어낼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청년 미래적금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지 아니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디딤돌이 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의 고군분투가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여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할지라도 당신이 오늘 내린 신중한 결정과 경제적 고민들은 3년 뒤 반드시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스스로 지표를 확인하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본가의 자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자산 현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고 확신은 경험에서 오기에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경제적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성실함이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장의 이면을 분석하며 당신의 든든한 경제적 동반자가 되겠습니다.